뉴신스 하이보이도 하고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또 글로리도 패러디한 거 이런 거 했거든요. 나 지금 되게 신나. 지금은 일단 당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단합의 시간이다. 이준석계 소수파 이런 파가 있다는 표현 자체도 적절치 않다. 친윤 일색이다라는 말을 들어도 친윤 일색 뭐이 나쁘냐 대통령하고 같이 마음을 맞춘다는데 일단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우리 국방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좀 과장, 저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짜다는데 좀 많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어제 보여준 그 핵탄두는 뭐 화산 1,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시험한 수중 핵시험은 뭐 해일 이렇게 지금 다 장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가짜다 하면 그 수만 명의 속으로 앉아 들으면서 저 김정은이 뻥치고 있네. 한두 명도 아니고 내가 지금 거의 매일이다시피 이제는 핵무장을 할 때가 됐다. 핵무장이 지금에서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우리가 이 자체 핵무장에 대한 편견, 그 다음에 패배의식, 이거 안 될 거야. 이런 걸 깨버리고 이걸 향해서 이게 나간다면 저는 반드시 돌파구도 열리고 내가 보니까 이번 전당대 최고위로 내가 한번 도전해 보지 않는다면 나한테는 평생 이런 기회가 올 것 같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2024년도에 내가 뭐 다시 재선에서 성공한다면 그때는 재선 의원으로서 할 일이 또 따로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최고위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지도가 내가 지금 좀 약간 정치인으로서 인지도에서 지금 대단히 상승해 있을 때가 아니냐. 항상 다른 후보들은 연고를 먼저 터뜨려요. 나는 뭐 여기서 뭐 중학교를 다녔다. 나는 아무리 찾아도 연고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연고가 없는 걸 만들어낼 필요가 없이 오히려 연고가 없는 점을 나는 강하게 이야기하자. 오히려 강하게 이야기하자. 내가 연고가 없다는 걸. 그래서 연단에 나가자마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최고위원 후보로까지 나오자고 결심한 거는 바로 나한테는 당원 동지들이 있고 내가 당원 동지들의 의지에서 나를 품어줄 당원 동지들을 믿고 내가 나왔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2표 중 1표만 달라. 이런 식으로 무연고를 강하게 내가 어필했는데 이런 점이 좀 당원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을까. 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뒷전에 나왔는데 아주 특이한 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나이 60인데 나보다 젊은 사람들보다 내가 항상 20대, 30대 내가 압도적으로 항상 1등을 나와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할까 하는데 내가 그 전에 동영상으로 뭐 뉴신스 하이보이도 하고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또 글로리도 패러디한 거 이런 거 했거든요. 나 지금 되게 신나. 근데 이런 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남들이 알아는 뜨고 있는 이런 걸 패러디해서 올리는 이런 것이 좀 젊은 우리 책임당원들한테 가닿아서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냐. 어쨌든 20대, 30대에서는 항상 내가 압도적으로 1등했어요. 지금은 일단 당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단합의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단합의 시간에서 어느 특정 인물이나 뭐 이걸 겨냥해 가지고 뭐 들어와라 나가라 받을까 말까 이런 논란은 저는 무의미하다. 이준석과 소수파들을 끌어안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당 안에 뭐 이준석계 소수파 이런 파가 있다는 표현 자체도 적절치 않다. 그리고 당이라는 게 반드시 당 지도부나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거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야만이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친윤 일색이다라는 말을 들어도 친윤 일색 뭐이 나쁘냐 대통령하고 같이 마음을 맞춘다는데 일단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이런 인식의 공감대가 지금 있어요. 지금까지 북한이 핵탄두 공개할 때는 매번 하나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밀어볼 형태의 핵탄두를 보이고 이제 핵실험을 했고 어제는 사진에 해보니까 10개더라고. 소형 핵탄두가 10개라는 건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서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빈다면 이제는 대량 생산하라 이거잖아요. 우리 국방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좀 과장,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짜다는데 좀 많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우선 어제 김정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북한 그 핵개발 분야의 간부들을 놓아놓고 북한이 지금 개발한 이 핵을 안정적으로 즉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 관리 운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교육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가 핵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제대로 필요한 곳에서 핵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걸 연습을 해야 이거 되니까 이걸 하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어제 보여준 그 핵탄두는 뭐 화산 1,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시험한 수중 핵시험은 해일, 이렇게 지금 다 장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가짜다 하면 그 수만 명이 속으로 앉아 듣으면서 저 김정은이 뻥치고 있네.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그 사진과 옆에서 이제 간부들이 그걸 김정은한테 설명하고 김정은이가 듣으면서 그거에 대한 뭐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 쭉 보면 이게 가짜라면 연기잖아, 그거.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배우도 아닌 사람이 진실하게 딱 진짜처럼 연기할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가짜를 가지고 연기했다면 PD가 그러면 자, 이제부터 가짜를 넣고 자, 하겠습니다. 진짜처럼 액션 딱 치고 뭐 한데 이게 북한 시스템에서는 이게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제가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 지난 한 주 동안의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 모의 시험은 목적이 너무 뚜렷해요. 한미와 북한이, 남과 북이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상 전쟁을 한번 겪었습니다. 전쟁을 한번 겪었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날 일본 기시다 총리 만나러 비행기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지금 몇 시간 전에 ICBM 6,000km로 고각 발사했습니다. 높이 떠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그러면 기시다 만나니 일본에 가서 이런 북한의 일본과 미국을 향한 ICBM 고각 발사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숙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쓰면 어떡할 건데. 두 번째로 미국에서 감에서 이제 이번 훈련 기간에 비완비 한반도 투입 연습을 했습니다. 비완비가 나왔다가 같이 이렇게 비완비가 날아올 때 북한이 이제 공중 핵폭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 600m, 처음에 800m, 600m, 500m 세 번 실험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 공중으로부터 미국의 전략자산 증원 부대가 투입된다면 EMP탄을 터뜨리겠다. 한반도 상공에. 이겁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오는데 EMP탄 터뜨리면 어떤 상황? 비행기 모든 제어 장치가 마비돼요. 내가 지금 거의 매일이다시피 이제는 핵무장을 할 때가 됐다. 내가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핵무장이 지금에서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넘어가겠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NPT 때문에 이게 안 될 거라고 하는데 NPT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NPT 성원국은 자기 나라의 비상위기 상황이 조성됐을 때 NPT에서 탈퇴할 수 있어요. 비상위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조성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은 이거 위기 상황입니다. 왜? 우리가 대응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이렇게 쏘겠다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립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미국을 납득시키는 문제. 미국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동의를 받겠느냐. 그런데 지금 미국의 세계 핵 전략을 보면 한반도에서만은 미국이 대단히 모순적인 전략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뭐냐? 한국은 너 좀 가만히 있어. 너 좀 빠져. 우리가 할게. 이래. 원래 미국이 그 핵 전략을 한반도에 그대로 도입한다면 미국도 여기서 한국이 핵을 가지고 북한하고 맞짱 뜨게 하고 너희끼리 해결해. 우린 빠질게.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한국 비켜 우리가 할게. 이러면 직접 북한과 지금 붙고 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이 전략이 실패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향후 30년 또 이 실패한 전략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게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 주는 것이 미국의 이익으로 된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읍소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 자체로 이제부터 컨셉을 만들어서 간다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은 저는 앞으로 꼭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지금 저로의 좋은 기회가 오고 있어요. 북한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고 이제는 좀 우리가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어제 일본 사람들 만나서 야 우리는 핵무장 자체 핵무장으로 해야 될 거다. 너네는 어쩔 거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핵을 가지면 또 일본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걱정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일본이 핵무장으로 가는 건 대단히 힘들 거다. 한국에서는 지금 보수는 70% 이상, 진보는 60%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하지만 일본은 핵무장 지지하는 여론이 10% 조금 넘는데요. 절대 다수 국민들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핵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국민 여론 정서 자체가 비핵이야, 일본. 우리가 이 자체 핵무장에 대한 편견, 그 다음에 패배의식, 이거 안 될 거야. 이런 걸 깨버리고 이걸 향해서 이게 나간다면 저는 반드시 돌파구도 열리고 좀 힘들겠죠, 물론. 그러나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떤 국제공동체도 핵 때문에 한 나라에 대해서 10년 이상 제재를 가해한 적이 없어요. 예. 우리가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한 몇 년만 참으면 이것도 다시 쉽게 풀릴 거다. 저는 내가 지금 61세거든요. 내가 자연사를 언제 할 거냐 이걸 내가 생각 중에 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한반도의 통일이 꼭 난 정치인으로서 꼭 이루어질 거라고 난 생각도 하고 여기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난 이거 대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쭉 역사적 발전의 기회가 내 생각엔 있는 것 같아요. 쭉 있는 게 보는데 지금 나는 이 흐름이 어디서 일어날 거냐. 북한에서부터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김정은이가 엄청 무리수를 두는 게 보여요. 갑자기 10살짜리 애를 데리고 나와서 계속 국민들에게 보여가지고 차기 세습구도를 구치려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엄청 힘들지만 진짜 여기다가 아야 핵과 미사일에 올인해가지고 돈을 잃는다는 것을 빡빡 긁어서 여기다 지금 핵 미사일 이런 거 한다든지 10대가 한국 드라마 본 것도 막 총살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에서 대단히 많은 지금 무리수를 두고 지금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항상 이거 핵 개발하고 뭐하고 할 때 그 주변에서 같이 서 있는 사람들 연령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김정은은 지금 39살 30대인데 지난 10년 동안 북한을 김정은이가 이끌면서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연령을 하향으로 조절을 못했어요. 계속 30대 자기 아버지 때 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대로 데리고 있어요. 자기는 글쎄 10살이나 더 먹었는데. 그리고 앞으로 10년은 북한을 올 거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퇴직연령 돼서 끝나야 되는데 어차피 김정은도 자기하고 비슷한 연령대와 통치할 때가 오거든. 근데 이 김정은은 지금 이 젊은 세대층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이건 김정은이 아무리 내가 나이 든 사람들 데리고 끝까지 가겠다고 해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놔주고 새로 지금 자라나는 사람들과 같이 북한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MZ 세대, 특히 30대, 20대, 지어 40대에서 대부분은 북한 체제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도 지금 이거 대단히 머리 아픈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10년 내지 20년 내에 꼭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저는 김정은이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